자, 다음 질문. 207번. 207번에서 혹시 보기 디귿이 문제인 거니? 207번. 평면좌표 A가 0,1. 그 다음에 X축의 점 P가 T,0.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자, P를 지나고 AP의 수직이니까 여기 AP의 기울기가 T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T가 될 거고요. 지나는 점이 P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얘가 우리가 찾는 직선 L이 되겠네요. 이렇게 L. 자, T가 1일 때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T에 1 넣으면 기울기는 1 되는 거니까 확인은 쉽게 되고요. 기억은 3,1을 지나는 직선 L의 개수는 2라고 했으니 여기 X자리에 3, Y자리에 2 넣어서 T가 만약에 2개가 나온다? 그러면 2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했니? 여기까지는? 3,1을 지나는 직선 L 개수라고 했으니까 3,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개했을 때 T가 시그니 2개 나온다. 그럼 T의 숫자 2개 넣을 수 있으니까 직선은 2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뭐라고 했냐면 직선 L 위의 모든 점 X, Y에 대하여 부등식 Y가 AX 제곱을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그 범위를 찾아봐라 이런 거죠. 범위를 찾아봐라. 지금 문제가 이거지. 그 L 위에 모든 점 X, Y니까 그 X, Y는 결국 이제 얘를 만족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Y 자리에 이제 요 놈을 잡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직선 L 위에 있는 X, Y니까 그 점들의 Y 좌표는 결국 요 놈이 되는 거라서 얘를 여기 넣으면 됩니다. T에 X-T AX 제곱 이제 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문제가 그러면 지금 얘가 모든 점 X, 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그러니까 모든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들아 부등식으로 봤을 때 이거의 해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됩니다. 모든 X, Y가 X에 뭐를 넣더라도 얘가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전개해서 넘기면 A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X 플러스 T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얘가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풀이가 A는 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C의 제곱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자, 얘도 부등식인데 T제곱은 양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변을 T제곱으로 나눠버리면 1-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A가 4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야. 여기서 이걸 여기 넣어서 내려오는 과정이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내 생각인데 너무 깊게 이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위에 좀 X, Y다. 그러니까 여기 Y에 이 X에 대한 식을 넣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사실상 없었어. 자, 그래서 이만 하면 되고요. 그 뒤로는 2차 고등식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211번. 211번. 211번은 이게 뭔가 좀 그림으로 뿅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가시냐면 그 평면 좌표를 그립니다. 평면 좌표를 그려서 여기에 삼각형 ABC를 올리는데 어디에 위치할지는 뭐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B를 원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B를 원점으로 잡고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BC의 길이는 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A 좌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A, B라고 잡는데 나와 있는 게 지금 얘의 길이가 4√2라고 했고요. 4√2.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의 17 이렇게 잡혀 있거든. 루트 17. 일단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두 점 사이 거리가 4√2다.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7이다. 요거 연립해서 A랑 B랑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살 빠지겠다. 근데 계산할 때 얘들아 요거 조금 생각하는 게 좋아. 봐봐. 여기 길이가 4√2잖아. 4√2. 이게 4√2면 어떨 가능성이 좀 높냐면 이게 1대1 대 루트 1 가능성이 좀 높거든.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4√2라는 건 4√2잖아. 그래서 4,4라고 두고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아요. 여기서는 맞거든?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연립하셔야 되고. 다시 얘들아 여기가 지금 몇 루트 2잖아? 그러면 1대1 대 루트 2 이용해서 계산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약간 시험이 보면은 문제 중에 한 70%는 뭔가 특징적인 뭔가 그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30%는 아닙니다. 30%는 아니라서 뭐 진짜 그게 랜덤으로 계산해야 되고 70%는 뭔가 좀 우리가 보던 모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4루트이네? 4,4인가? 이렇게. 여긴 4,4 맞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연립하면 4,4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지금 방금 계산한다 그랬더니 4,4가 나오긴 했죠, 여러분? 4,4. 근데 요런 풀이가 좀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너희 지금 그 미적도 배운 학생들은 배웠다고 했나? 미적? 그 나중에 미적 같은 거 풀려면 얘들아 문제 보다가 어려운 거는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뭐 대부분 다 막 이렇게 뭐 X축이랑 얘가 접하거나 뭐 이런 특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니면 문제를 뭔가 내기가 좀 애매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럼 A, B를 3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점 D 좌표는 바로 나오겠죠? 3대1로 내분이니까 1,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D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찾는 거니까 찾는 방법은 뭐냐면 AC라고 하는 직방을 찾은 다음에 AC라고 하는 직방을 찾아서 그 다음에 D에서 직선 AC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점직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질문. 12번? 212번.
A가 2,4고요.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예, 지금 요런 그림. 일단 평면좌표 그려볼까? 평면좌표 그리게 되면은 지금 2,4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2,4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 A가 있는데 삼각형을 그렸더니 정삼각형인데 그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방법이 일단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점을 향하여 간 다음에 2대1, 그러니까 사실 2대1 요런 점을 찍어서 삼각형이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무게중심이 원점인지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수직이고요. 얘랑 얘랑 길이는 같고 이런 식으로 점 A 좌표가 2,4면 요렇게 2대1로 가는 거니까 얘가 공식 이용 안 하더라도 좌표가 쉽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지금 찾는 게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찾는 방법 첫 번째, 요 선의 기울기가 2야. 2. 그럼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지나는 점이 마이, 마이잖아, 그지? 그래서 괄호 열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b다. 요렇게 직선 만들어 주시면 돼. 요거 정리만 하면 끝. 이게 점점 전염되네 이거. 자, 그 다음 질문. (217번) 217번. 217번은 요 217번은 지금 보게 되면 한 놈이 y는 2x고요. 얘가 y는 2x고 그 다음에 한 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인데 얘를 뭐 양변을 2를 곱했다고 치고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x 더하기 2y는 0이고요. 얘도 좀 반대쪽으로 넘겨버리면 2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그때 y는 mx 플러스 5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y는 m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지금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뭐 직각입니다. 자, 일단 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봐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이 꼭지점 하나에서 요 빗변에다가 요런 식으로 수직으로 선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얘가 지금 길이가 2등분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도 몇 등분이 되는 거니? 2등분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요 보라색 선의 이름이 뭐냐면 요 흰색 직선 요 두 개의 요 두 직선 그러니까 다시 2x-y는 0과 x 더하기 2y는 0의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직방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얘들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으면 쌤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어떻게 구한다? 한 번은 둘이 어떻게 하고요? 더하고 한 번은 어떻게? 빼면 돼요. 알겠죠? 그럼 한 번은 두 개 더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y는 0이고요. 한 번은 빼버리면 x 마이너스 3y는 0이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얼마겠니? 요거 마삼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 되겠지. 그래서 m이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부분 있니? 괜찮아요? 힘드니?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많고. 네,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생각보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 구할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아. 그럼 바로 두 개 빼고 더하면 그 두 직선 나온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 돼야 돼서 m이 바로 3분의 1이고요. m 구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3분의 1이다. 그래서 217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약간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이제 요 문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올 거니까 요거는 풀이가 얘들아 한 몇 초 컷으로 끝나겠죠? 요렇게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연습해두면은 뭐가 좋냐? 이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평소에 이런 문제를 계속 보니까 평소에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풀이가. 그러면 이제 좀 안 되는 문제들의 시간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하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대표 문제랑 풀은 것 중에서 뭐 일단 질문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쌤이 뭐 중심, 반지름 이런 거 가지고는 일단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일단 유형 4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4번. 유형 4번은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그냥 원방을 일반형으로 두고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세 점을 지나는 원 중에 얘들아 그 세 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에 대한 문제가 간혹 나오냐면 직각일 때가 가끔 나와요. 알겠죠? 직각일 때가 264번이 쌤 그 계산으로 아마 직각삼각형일 겁니다. 아닌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인데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직각이다 그러면 빗변의 중점이 원에 뭐가 되는 거니?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좀 직각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264는 혹시 직각 맞습니까? 아닙니까? 264번? 직각삼각형 맞냐니? 아무도 계산을 안 하고 있다 이거지? 264번 직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울기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길이 이용하셔도 되고 뭐 둘 다 계산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직각 맞는 거 직각 맞니? 직각 맞으니까 빗변의 중점이 중심으로 해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은근히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아니더라도 얘들아 문제 풀다 보면 그 직각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생각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유형 6번 원이 X축 또는 Y축 또는 둘 다 접하는 거 할 때 얘들아 이제 여기 쌤이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책에 보면은 그 반지름을 절대값으로 표시를 많이 하거든. 근데 쌤이 문제를 풀어본 결과
절대값을 꼭 써야 하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그냥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원이 뭐 예를 들어서 2, 마3을 지난다. 얘를 지난다. 근데 원이 만약에 뭐 y축에 접한다.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중심이 a,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뭐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왼쪽 오른쪽 둘 다 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번은 반지름 a, 한 번은 반지름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잡고 가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유형 6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 가급적 절대값 쓰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절대값이 편하다. 그러면 뭐 절대값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는 김에 근데 28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0번. 이게 281번이랑 연결되는데요. 280번. 자, 280번 보면 중심이 3x 플러스 2y는 10 위에 있대요. 중심이 3x 플러스 2y는 10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직선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얘들아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하냐? 만약에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중심은 결국 몇 컴마 몇이냐면 여기서는 r, r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직선에 뭐를 대입하면 되냐? r, 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얘들 r, r이나 아니면 여기서 r, r은 뭐를 어떤 직선이냐면 y는 x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심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그놈이랑 y는 x를 연립하거나 아니면 중심이 2, 4분면이나 4, 4분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뭐랑 연립하면 될까?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하면 되거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이 뭐 y는 fx 위에 있다. 근데 x축, y축과 접한다. 그러면 한 번은 fx랑 x를 연립하고요. 한 번은 fx랑 뭐를 연립한다? 마이너스 x를 연립해서 뭐를 찾는다? 중심을 찾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 번은 y는 x랑 연립, 한 번은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해서 중심을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85 자취의 방정식. 자, 285에 지금 점 A 좌표가 2,4고요. 그 다음에 원이 완전 제곱식 만들게 되면 x-2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냐면 4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물어보는 게 원 위의 점 P라고 하고요. AP의 중점의 자치를 지금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안 죽었네. 자, 원래풀이 한번 해줄 거고요. 쌤이 요거 암기하면 좋은가를 알려줄게요. 자, 원래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AP의 중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중점의 자치라고 하면 우리 무조건 이 AP의 중점을 뭐라고 두냐? AP의 중점을 x, y라고 둡니다. 뭐뭐의 자치를 찾아라. 그럼 무조건 그걸 x, y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A라는 점은 2,4야. 근데 P라는 점은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숫자로 못 쓰거든. 그래서 문자로 a, b 이렇게 잡아. 그럼 a, b를 여기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a-2 제곱 b-1 제곱은 4 이렇게 돼. 다음에 a랑 b의 중점이 x, y니까 x가 2분의 a 더하기 2, 그 다음에 y가 2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되거든. 이건 직방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 원리는. 그럼 이제 a에 뭐를 쓸 수 있냐? 양변에 2 곱하고 2를 넘기면 2x 마이너스 이렇게. 양변에 2 곱하고 2 넘기고 이렇게. 같은 원리로 2y 마사는 b 이렇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2x 빼기 4의 제곱 2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가 되는데 얘가 지금 2차항 계수가 4가 되겠죠? 원방은 무조건 2차항 계수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눕니다. 얘를 4로 나눈다는 건 제곱 안에서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x-2제곱 y-2분의 5 제곱은 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쌤이 지금 외울 거 한 개 알려줄 건데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라서. 근데 어쨌든 쌤이 한번 적어줄 테니 이걸 풀 줄 안다 그러면 한번 외워보시고요. 나는 요풀이도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자,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얘랑 똑같은 겁니다. 보내더라. 원 위의 점 P와 원 밖의 점 A가 있는데 AP의 중점의 자치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중점의 자치. 첫 번째 중점의 자치. 중점의 자치를 어떻게 찾냐면, 자, A는 숫자로 나와 있어요. P는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 얘도 하나의 뭐를 그린다는 게 확인됐니? 원을 그린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지? 그 중점은 원인데 그 원의 중심이 뭐냐면 A와 원래 원의 중심의 중점입니다. 얘랑 이 원의 중심의 중점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 지금 중심 2,1이잖아, 그지? 얘 2,4잖아? 그럼 중점이 2,2분의 5가 되겠죠? 계산했니? 그게 여기 나온 거야. 2,2분의 5 되겠죠? 2,2분의 5. 그 다음에 그 원의 반지름은 뭐냐면 원래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원래 원 반지름 2였죠? 2분의 1이니까 새로운 원 반지름 얼마다? 1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얘는 이제 필기도 안 할게. 궁금한 학생들만 적어보세요.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 밖에 점이 2개가 있어.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있어.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자치.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자치. 얘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원의 중심은 이 세 개의 무슨 점이 되냐면 무게중심입니다. 얘랑 얘랑 원래 원의 중심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새로운 원의 중심은. 그리고 새로운 원의 반지름은 원래 원의 반지름의 몇 배가 될까 느낌상?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알겠죠? 외워두시면 좋고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할 줄 알면 외워두면 나중에 조금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애매하잖아, 그지? 위에 거 하나 정도만 외워봅시다. 위에 거 하나 정도만 외워보시고요. 그 28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외우긴 하면은. 자, 그리고 288은 그 문제만 한번 볼게요. 288 문제만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O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또 다른 꼭점을 P라고 했으니 얘들아 어떤 그림 그려지겠니? 예를 들어서 여기 O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또 다른 점을 P라고 했으니 OA를 뭐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자치 말고 이렇게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따가 문제 풀려고 하면 여기 체크했던 것들 한 번만 더 풀어보시고 얘들아 289번 한번 볼게요. 289번. 자,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의 좌치를 찾는 거거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자, 원래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 P를 내가 x, y라고 잡습니다. 이게 1번 풀이에요. 1번 풀이.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b가 2,1 이렇게 되고 ap랑 bp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2대 1이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길이 찾으면 루트 나오잖아? 그래서 제곱해버리면 AP제곱이랑 BP제곱이 4대 1 이런 식으로. 그럼 AP제곱은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BP제곱은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 제곱, 여기도 y 마이너스 1 제곱, y 제곱이 아니라 얘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1이니까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하면 여기에 얼마 곱한 게 4 곱한 게 얘랑 똑같아지겠죠? 우변 넘기면 2차 항계수 3 될 거고요. 2차 항계수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서 2차 항계수 1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계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 한번 해보시고 계산. 원방까지만 찾으세요, 얘들아. 그 문제 답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원방까지만 찾아보세요.
붙여서 원방까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 얘들아. 어쨌든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원방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뭐 2대 1이라거나 요런 점들은 원을 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걸 이렇게 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걸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갑니다. 그걸 내볼 거거든요. 자, 이거야. 지금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얘가 2,1입니다. 2,1, 2,1.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은 여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쭉 이렇게 A랑 B라고 하는 걸 선을 쭉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렇게 2대 1이 되는 점이 있을 거야. 이게 AB의 2대 1 무슨 점이에요? 외분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대 1 외분점도 있을 겁니다. 2대 1 외분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선상이 아니니까 평면에서니까 예를 들어 요런 점에서도 2대 1은 가능할 거야. 근데 그런 점들을 쫙 찍으면 이제 뭐가 그려진다? 원이 그려진다라는 건 이미 그냥 식으로 알아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찾을 거냐?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 요 원에 뭐가 되는 거겠니? 지름의 양끝이 되는 거겠죠? 그걸 찾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저번에 내분하고 할 때 그냥 숫자 좀 이쁘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만큼 갔잖아? 근데 이게 2대 1이니까 실제로 이만큼 가는 거야. 그래 내가 좌표가 몇 컴마? 1 컴마 1에서 이거 똑같네. 그지? 그럼 그냥 1이죠. 이게 누워있잖아요. 그지? 마찬가지 이제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 이게 2대 1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지금 똑같거든. 그러니까 3만큼 갔으니까 3만큼 가서 5 컴마 이렇게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름의 양 끝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제 원방을 다 찾냐? 원방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봐. 일단 그림 그리고 지금 약간 이해만 먼저 좀 해보시고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해서 원을 찾는 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더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점 P가 뭐겠니? 얘도 P고 얘도 P고 얘도 P고 얘도 P고 얘도 P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때 문제에서 각 PAB의 최대를 찾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P가 0이면 PAB, P가 0이면 PA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어디 갖춰야 되냐? 여기 꼭대기에서가 아니고요. A라는 점에서 이 원에 무슨 선을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P여야 PAB가 각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됩니다. 왜냐면 다시 이렇게 되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은 어떻게 찾냐? 여러분 이게 접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원에 뭐가 나와야 돼요? 중심이 나와야 되겠죠? 중심은 요거 두 개의 중점이니까 3,1 될 거고, 그럼 요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그리는 알았어. 이 길이 찾고 반지름 찾아서 피타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아까처럼 식으로 나가면 안 되냐? 안 되진 않는데 식으로 찾으면 그림을 그렸을 때 요런 느낌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얘는 그 다음에 누워 있으니까 괜찮은데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원을 그렸을 때 요런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요 선 위에 이렇게 원이 정확히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겠다 이런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는 게 좋더라. 이렇게.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요거는 무조건 안 그려셔야 돼요. 얘들 알겠죠? 예전에 한번 하긴 했죠. 이거는 기억나지? 이렇게 했었죠? 이건 했을 거야.
이건 답니다.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설명할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냥 질문만 내갖고 314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지금 쌤이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본인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꼭 붙잡고 물어보시고요. 자, 314번만 가보겠습니다. 314번까지 하고 풀 시간 드릴게요. 얘들아, 이거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죠. 314번에. 이게 안다는 말이야, 모른다는 말이야? 이거 모른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m이랑 n에 목숨 걸 필요 없대. 모르는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거든? 그럼 원 두 개를 얘들아 적당히 그림을 조금 이쁘게 한번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참고로 얘들아 이게 크기를 약간 직감할 수 있으면 평면 좌표까지는 안 그리셔도 되는데 하나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입니다. 여기가 마사고요. 하나가 중심이 마이너스 5,0이고 반지름이 2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겠다, 그지? 자, 선생님이 그림이 좀 안 이뻐서 지우고 다시 할게요. 평면 좌표 그린 사람들은 그냥 그리시면 돼. 안 지워도 돼요. 그림이 지금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원이 안 그려져.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얘랑 얘 둘 다 접하는 거야. 둘 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겠죠? 하나만 그려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직선이 나오는데 원이잖아. 당연히 뭐 찍어야 되냐면 중심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접점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 그리고 문제 보면 반지름이 2고 얘가 반지름이 4요. 연장을 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얘가 마이너스 5,0, 얘가 0,0이야. 느낌 보이니? 지금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무슨 관계다? 닮음이죠? 닮은 비가 1대2지? 그러니까 얘랑은 1대1이잖아? 그럼 너무 쉽게 요즘 좌표 찾아지잖아. 몇 컴마? 마 10,0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은 마 10,0을 지나잖아. 그럼 식이 문자가 하나가 줄어요. m 그냥 x 더하기 10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원 둘 중 하나가 올라가지고 D는 R 쓰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 이렇게 M을 찾으면 돼요. 그럼 몇 개가 나올까?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 찾아볼까요? 주인님 나왔니? 얼마 났어? 20
21분이 2렉트지. 자, 왜 나왔습니까? 듣고 계신가? D는 날 모르는 사람 지금 손 드세요. 쌤 설명 안 해줘가지고 혹시 알 것 같아서 했는데 D는 날 모른다 손? 그럼 D는 날 모른다 쌤 찾아보세요. 오케이. 자, 그냥 일단 쌤이 D는 날 한번 해줄게요. 지금 뭐냐면 이 원이랑 접한다라고 했을 때 중심 마이너스 5,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mx 마이너스 y 더하기 10m은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점지껏 쓰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오 대입 0 대입하게 되면 5m의 절대값 나오고 그게 얼마다? 2 나옵니다. 양변 제곱하고 곱해버리면 5m 제곱이 4m 5m 제곱이 아니죠. 25m 제곱이 4m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거든. 넘어가면 21m 제곱이 4니까 m 풀만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근데 이건 계산했다 치고요. 자, 요거 됐니? 서진이 됐니? 설명이 됐어요? 자, 계산했다 치고 얘들아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따라게 가볼게.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게 그림 그리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선들이 x축이랑 누워 있잖아, 그지? 그치? 근데 너희 요거 중학교 때도 배운 거 있잖아.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그냥 뭐가 되는 거니? 탄젠트 세타 되는 거 맞아요? 맞지? 왜냐면 탄젠트가 뭐분의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잖아. 근데 얘 길이분의 얘 길이가 바로 요 직선이 기울기잖아 원래. 그래서 탄젠트 세타거든? 근데 잘 봐봐. 요 직선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축이랑 평행하잖아. 그래서 쌤이 지금 요 그림만 여기 다시 가져온 거야. 얘가 오고 얘가 인 거야 지금. 얘가 오고 얘가 인 거야. 그럼 얘는 길이가 루트 21이겠죠?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원래 이렇게 돌려가지고 찾아야 될 건데 어쨌든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거든? 돌리면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가 되는 거니? 루트 21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 m이 얼마가 된다? 루트 21분의 2가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니?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서 부호만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이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다 쉽게 계산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냥 식 쓰면 안 됩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면은 이게 나중에 조금 어려운 기술 같은 걸 만나보면 약간 느낌이 와요. 와, 그림 가지고 얼마나 막 돌려놨네?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자, 조금 정리해보시면서 얘들아 안 되는 거 질문받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 중에서 좀 말이 빨라서 이해 안 됐다. 그런 것도 지금 말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내용을 약간 점검만 하게 되면 여러분 원과 직선이 이렇게 뭐 접한다라고 하면은 연립해서 판별식도 쓰지만 중심이 0,0이 아니면 계산이 대부분 복잡하니까 이렇게 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랑 반지름 R이랑 같다 이렇게 쓰고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R보다 작다, 안 만날 때는 D가 R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씁니다.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원에 이제 접하는 것 중에서 자, 이거는 원만 아니라 얘들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곡선의 접선은 총 3가지 조건을 줍니다. 첫 번째 곡선 위의 점,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고 접선 그어반, 세 번째 곡선 밖의 점 알겠죠? 요 3가지를 주는데 원에서도 똑같이 3가지를 주고요. 공식은 보통 2가지에서만 나옵니다.
기울기 할 때랑 위의 점 알겠죠? 자, 그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원 위의 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이제 공식은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라고 한 원 위의 점이 있을 때 내가 위의 점이 x1, y1일 때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완전 제곱을 이렇게 찢은 다음에 x 하나에 x좌표 대입 y 하나에 y좌표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요거 무슨 말인지 기억납니까? 네, 기억하면 얘는 안 들게. 근데 이게 이제 중심이 0,0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고 위의 점은 똑같이 x1, y1이라고 있었을 때 여기서의 접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a 그리고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예를 한 개를 들어버리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x-3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뭐 25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을 알려준 거야. 예를 들어서 위의 점을 0,3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거기서 접선 그어봐 라고 하면 얘를 x 빼기 3의 제곱을 x 빼기 3 두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은 25라고 한 다음에 x좌표 하나에다가 여기 0을 이렇게 쓰고요. y좌표 하나에다가 3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마3이니까 마3에 x 마3 4에 y 플러스 1은 2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식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공식입니다. 근데 원래 얘는 그러면 공식 안 쓰면 어떻게 하면 될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 안 쓰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얘들아 공식 안 쓰면 D는 R 요거 이용 잘 안 합니다. 뭐 이용하는 거냐면 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원의 중심이 뭐 1,2다. 이 원 위의 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 라고 하면 얘는 D는 R 안 쓰고요. 먼저 요 놈의 기울기를 찾습니다. 기울기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 1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y는 x 빼기 x 좌표 곱하기 기울기 더하기 y 좌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요거지만 그림을 이용하면은 그냥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설명은 또 이게 너무 외우진 않아도 되는 데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뭐 더하기 4y는 0 이런 원이 있는 거야. 여기 위의 점을 알려주게 되면 위의 점을 그냥 내가 a, b라고 해볼게. 여기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 찾으려면 또 식을 원래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완전 제곱 만든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궁금한 학생들만 한번 외워보시면 되고요. 봐봐. 여전히 제곱은 위의 점이 a면 제곱은 그냥 x 좌표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y 제곱도 y 좌표 곱하기 y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1차 있잖아. 1차 얘는 어떻게 하냐?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1차는 이렇게 합니다. 2분의 x 좌표랑 그냥 문자 x랑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4에 y도 그럼 어떻게 가면 되겠니? 2분의 b 더하기 y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가면 완전 제곱 안 바꾸고도 바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공식은 나옵니다. 알겠죠?
외우고 싶다? 그럼 요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완전 제곱 안 바꾸고도 가능은 하다. 근데 완전 제곱 바꿔서 요 공식 이용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해두면 좋은 건 뭐냐면 기하 벡터가 너희들도 이거 2학기 때 필수로 다 들어가잖아? 여기 기백에서 나옵니다. 기백에서는 약간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외워두시면 딱 내년 2학기 때 바로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네. 원래는 상위권반에도 이거 안 했거든. 완전 제곱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하는 이유가 이제 너희 바로 2학년부터 기백이 약간 필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미리 한번 연습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써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원 단원에서는 약간 뭐 굳이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기백에서는 필수로 쓰인다. 참고로 너희 그거 쌤이랑 했던 거 기억나니? 왜 이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고요. 얘랑 접하는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점의 x 좌표가 요 두 점의 x 좌표의 무슨 점이었니? 중점이었죠. 이것도 기백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형할 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기백에 도움이 많이 된다. 저기 상수항 있으면 그냥 그대로 써요. 상수항은 상수항 그냥 쓰는 거. 그렇지만 기백을 별로 쫄 필요는 없다. 원방을 잘한다? 그러면 기백을 쫄 필요 없습니다. 원방을 못한다? 그러면 기백이 약간 좀 쫄리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를 알려줄 때의 접방, 기울기 알려줄 때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얘들아 공식 이용 안 하면 그냥 D는 R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공식은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얘가 공식이 뭐냐면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공식이고요. 이거는 풀마 두 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원이 있으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너희 원래 어떤 원이 있었어. 거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얘야. 근데 내가 이 원을 얘들아 이동할 거야.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이동해서 중심을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옮겨서 중심을 내가 A, B로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직선도 따라서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중심이 만약에 A, B로 바뀌었다. 중심을 A, B로 바꿨다 그러면 직선도 똑같이 어떻게 이동한다? Y축으로 B만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기울기 할 때랑 원위의 점에서는 다 공식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혹시 자기가 D는 R 이용 못한다, 이거 그림 이용 못한다 그러면은 계속 D는 R 쓰고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원 밖의 점에서는 공식은 없습니다. 되겠죠? 요렇게.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꼭 외워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못 써먹겠다 싶은 사람들은 쌤한테 부르시고 얘들아.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풀어줄 문제 344번.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문제 풀이를 조금 잘
윤곽을 좀 못 잡아. 약간 어렵게 풀어.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원이 있는데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더니 그 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거든. 자, 그림 그릴 때 얘들아 원 밖의 점을 미리 잡으면 수직이 잘 안 만들어져. 희한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접선 아무렇게나 하나 이렇게 긋고 이런 식으로 접선 하나를 더 그어요. 수직이 되게. 그럼 얘가 원 밖의 점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점을 지금 0,a 이렇게, 그리고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냐면 0,1. 반지름은 3인데 반지름이 3이다. 요래 반지름이 3이다. 자, 주로 학생들이 시험에 어떻게 푸냐? 0,a를 지나는 직방을 만들어. y는 mx 더하기 a. 얘랑 접하니까 d는 r이라고 써. 그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근데 그 m 두 개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두 분의 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잡거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은 나와야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원의 중심, 접선. 그럼 당연히 접점에 선 연결하겠죠? 여기도 접점에 선 연결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나오겠지. 이게 수직이면 그러면 1대 1대 몇? 루트 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3루트 2다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라고 잡으면 돼요. 이게 상인 이유가 이게 다 기울기 곱으로 애들이 많이 풀려고 해서 상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기 쉽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니까 a 빼기 1의 절대값이 3루트 2라서 a가 풀마 뭐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답 두 개 나옵니다. 자, 이거 이해했니?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해서 답까지 일단 찾아보시고. 자, 여러분 미니 퀴즈 갑니다. 미니 퀴즈. 오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미니 퀴즈. 중심은 0,1이고 반지름이 3인 건 변함없다고 합시다. 원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 그었는데 두 접선이 수직인 것도 그대로야. 근데 그 원밖의 점을 내가 그냥 a, b라고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적을 거야. 자, 이런 점은 몇 개일까? 여러 개겠죠? 이 점의 자취는 어떻게 됩니까? 자취. 이 점의 자취. 여러 개가 찍힐까요, 그지? 자, 이 점의 자취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자취. 이 점이 여러 개 찍히겠죠? 자취는 어떻게 될까? 원을 그립니다. 어떤 원을 그릴까? 조금 더 큰 원. 중심은 0,1 똑같은데 반지름이 몇 배인? 루트 2배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수직이면 여기서 길이가 3루트 2잖아요, 그지? 근데 당연히 저희가 대충 요 정도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긋더라도 요 정도 여기서 길이가 3루트 2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루트 2인 점들을 딱 찍는 거니까 중심은 똑같은데 반지름이 요 놈의 루트 2배인 원이 그려집니다. 이걸 나중에 보면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지구가 있어. 지구가 완벽한 원이라고 할 때 지구 밖에 위성이 있어. 근데 위성 같은 경우가 이제 위성이 그 지구에서 딱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뭐 문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성이 이제 지구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서로 수직일 때 위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원을 그리는 거고 반지름만 원래 반지름이 몇 배? 루트 2배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되더라. 자,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되고요. 원이 시단계가 좀 빡세거든. 이걸 국경을 내면 이게 될까 모르겠다잉. 자, 숙제는 선생님이 지금 미리 내줄 건데요. 일단 원의 B 마지막 문제까지 채우시고요. 이렇게 적어서 알아보세요. B 마지막. 그 다음에 C에서는
그냥 홀짝 해볼까? C에서 홀수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도형에 이동해서 똑같이 대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렇게. 왜냐면 사실상 도형의 이동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새로 배우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때랑 똑같고. 그리고 너희가 이 부분을 최근에 했다고 하니 요거는 뭐 앞단어만 잘하면 좀 되는 거라서 도형의 이동은 대표랑 마지막 대신에 원은 홀수만 하고요. 여기 짝수랑 도형의 이동 C 쪽이랑 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같이 갈 건데 도형의 이동 C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요렇게가 일단 숙제. 자, 이해하는 사람은 재원이 표정이 이틀 뒤에 오는 게 좀 많은 거. 아 그런가? 마지막을 뺄까? 네. 마지막을 빼. 이틀 뒤에. 오케이.